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테스트 계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실을 봤는데요.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간 내동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 물론 내동매매를 해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독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손실이 생겼는데요. 경험상 이런 악성 손실이 생기게 될 경우에 이 손실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크게 잃고 그 다음 날은 더 크게 잃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매매는 중단하고 왜 다시 내동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심리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진행된 테스트 계좌는 이제 종료하려고 하고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제가 테스트 계좌를 운영하면서 제 매매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큰 손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멘탈이 나가서 초심을 찾고자 소액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밟아 나가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제가 원래 제 채널은 HLB 영상을 주력으로 올리는 채널이었음에도 급한 제 계좌에 불부터 끄려고 전심전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4월 11일부터였는데 이때는 금액이 더 작았는데 처음에 테스트를 좀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올린 거는 이제 4월 11일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것까지 합쳐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승률과 손익비가 괜찮아서 금액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금을 조금 더 했고요. 이 상태로 더 이상 추가 입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욕심을 절제하고 소액으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시그널은 하루 수익률이 5%에서 10%까지 꾸준하게 나올 때 그때쯤 추가 입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최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루에 4%, 5%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됐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제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동매매로 쌓아 올린 얻어걸린 행운들이었던 거죠. 얻어걸린 수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뱉어내야 할 악성 수익이었는데 결국 오늘 뱉어냈습니다. 어제 번 거 그대로 뱉어냈다고 보면 되겠는데 내동매매가 무서운 게 한두 번은 수익을 잘 내다가도 결국에 고삐가 풀려버리면 원칙을 어기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이 종목 저 종목 소위 말해서 잡주라고 하죠. 주도주가 아닌 대장주가 아닌 이상한 종목들까지 손을 대게 되면서 그 순간에는 내가 원칙을 어겼다는 것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쌓이고 몇 번 패하다 보면은 분노 게이지도 쌓이거든요. 승부욕이 돋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계좌가 망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손익을 마이너스 한 8만원쯤에서 끊어낼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승부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2배로 손실을 늘렸습니다. 만약에 한 10만원, 8만원대쯤에서 끊어냈으면 어제 번 것보다는 적게 잃었기 때문에 하루 단위 손익비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오늘 결국 더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리적으로 결함이 생겼다는 뜻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시그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일단 테스트 계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재점검 후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초기에 불씨를 끌려고 매매를 이제 중단하는 거고요. 다시 원칙대로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갖추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다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번 테스트 기간 동안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이번 테스트 기간 동안 얻은 교훈이 이 계좌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요 자리들입니다. 0원, 0원, 0원. 제가 매매를 안 한 날이 3일 있죠. 이날은 매수 매도가 한 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던 날들이죠. 이 날들은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는 매매할 종목도 없었고요. 주도주, 대장주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었지만 원칙에 100%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전부 다 패스해서
결국에는 하나도 매매를 하지 않고 넘어갔던 날들인데, 이 테스트 기간 중에 가장 잘한 게 요 3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저렇게 매매를 참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심심하게 만들죠. 하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면 장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도 없었을 테고, 저도 매매를 안 했을 테고, 장 끝나고 사람들도 어려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토대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매매를 안 한 것이 성공적이었다. 매매를 했다면 아마 손실이 찍혔을 겁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오늘 장이 어려웠는데 제가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종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정해놓았던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자면 요 매매할 종목이 없었고, 사실 오늘도 이 0원이 찍혔어야 됐는데 0원이 찍히지 않고 마이너스가 찍혔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날들에 비해서도 꽤 많이 찍혔죠. 한 1,500만원 정도씩 밖에 매매를 안 했는데 2,300만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은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테스트 기간 동안 가장 잘한 게 요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한 3일 정도 때부터 제가 내동매매를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4월 26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일 동안 내동매매를 섞어가면서 수익을 쌓아갔었죠. 요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요거 다 더하면 플러스지만, 요렇게 쌓여왔던 잘못된 매매로 인한 수익들로 인해서 이 큰 손실을 보게 됐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 요 기간 동안 내동매매로 잃은 돈도 꽤 많습니다. 이날도 수익금 절반을 까먹었었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아마 또이또이거나 조금 손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계산하면 벌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해도 벌었으니까 계속 반복을 했던 거겠죠. 어제도 반복하고 엊그제도 반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반복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제가 예전보다 최근에 달라진 점은 이 잘못된 시그널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신중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은 점, 그것은 매매를 쉴 때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을 쉬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이날 아마 매매를 했다면은 요게 마이너스 파란색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피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최근에 못 피했기 때문에 갑자기 원칙을 어기고 내동매매가 슬슬 발동되면서 결국에는 손실이 찍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겠죠. 나사를 조여주고, 제가 영상에서는 원칙을 매일 읽어보고 까먹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했던 거죠. 테스트 계좌 초창기에는 매일매일 원칙을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매매를 했다면 이 뒤로 갈수록 원칙을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오늘 아침은 원칙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컴퓨터 켜고 앉아서 본능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내동매매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동매매였던 거죠. 물론 변명할 여지는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데이터가 모이면서 몇 가지 통계가 좀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기 때문에 원칙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제 원칙을 믿지 못해서 한켠에 밀어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간에 붕 뜬 시기가 최근 시기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쉬는 동안 재점검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정된 원칙들이 기존의 원칙과 병합되지 못한 상태로 어중간하게 붕 뜬 상태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엄격한 원칙은 사라지고 본능에 의한 그냥 내동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칙을 오늘 아침에도 읽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방심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방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방금 말했듯이 원칙이 좀 붕 뜬 느낌이 있었던 것과 함께
좀 방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얻어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테스트 계좌를 운영하면서 원칙을 세우면서 통계를 적용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계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빨간색이 뜬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맥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이렇게 할 줄은 알았습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도 가끔 월 수익 100% 내던 것들을 간간히 인증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키움 대회도 한 10위권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빨간불을 띄우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해본 적이 있고요. 저한테 사실 문제였던 거는 이 빨간불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가 문제였습니다. 요렇게 한 번씩 오늘 같은 날이 발생하거든요. 주체를 못하고 내동매매를 반복하다가 계좌가 평소보다 벌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잃는 날이 있거든요. 요런 날들이 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날들을 피하려고 했던 게 이번 테스트 계좌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의 목적이고요. 요런 날들, 위험한 날들을 피해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결국에 당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손실이 찍히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내동매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매번 내동매매 하는 내 자신에게 분노했죠. 그런데도 계속 벌긴 버니까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버는 법은 알지만 크게 손실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 때는 괜찮은데 한번 크게 손실 보는 날, 그날을 막아야 했죠. 그러니까 수익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실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손실을 보는 날을 막을 수 있을까? 그날에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번은 피했다라는 건데 결국에 마지막 못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너무 눈에 보이는 날이었죠. FOMC도 코앞에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코앞에 있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예상되는, 그래서 시장이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시장이었죠. 그 날인 거를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리하다가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도 절제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영원히 찍혀야 되는 날이었음에도 이 영원을 찍지 못하고 손실이 찍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원칙을 재점검하고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몇 연승 했는지 잠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연승을 했네요. 한 3주 정도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사실 3주 동안 매일매일 벌고 있으면은 조금 자만해질 만도 하고 익숙해져서 맘대로 해도 버나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이렇게 얻어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거의 한 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수익을 보던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오래 진행이 된 건데, 저의 단점과 깨달은 점들을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단점은 한번 크게 손실을 보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내동매매 문제다. 내동매매는 결국 심리의 문제인데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시장을 알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이번 테스트 계좌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피했죠. 이 3번을 피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빨간색보다 의미 있는 게 요 3번 피한 날이죠. 근데 오늘 못 피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는 매매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번 쉬는 동안 점검을 해서 왜 원칙을 지키지 못했는지, 다시 내동매매가 발동이 되었는지를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계좌는 이럴 때는 뭐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이뤄주고 매일 벌 수는 없겠죠. 벌 때는 이렇게 5%, 4%, 4%, 5%, 5% 많으면은 뭐 17%, 15% 이렇게 버는 계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5%, 10%를 벌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 1, 2%대로 끊어내는 그런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안 하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꾸준히 유지가 됐으면 이제 승률과 손익비도 꽤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추가 입금도 할 수 있으면서 베팅도 조금 더 세게 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어디에서 나사가 풀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 자신한테 실망스럽고 잘못된 행동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래 제 성격 자체도 좀 방심을 잘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막 풀어져가지고 금방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돈을 잃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프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한 3주 동안에 브리핑을 해보았고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